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 아침이고, 주일 아침에는 가족과 교회 가는 시간이 달라서 아침에 이제 아내를 여기 지하철역까지 제가 데려다 주곤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내려주고 다시 김포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이사를 온 지 이제 한 8월에 왔으니까 한 5, 6개월 정도 됐는데 5개월 정도 된 거죠.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사는 것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내한테 운전을 좀 계속 배워봐라 종용을 하고 있는데, 면허는 있어요. 면허는 있지만 운전하기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차가 2대니까 한 대를 아내가 이제 몰고 다니면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아내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대중교통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데려다 주고 하니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전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차가 도대체 몇 대고, 우리나라에 운전하는 인구가 적어도 한 2천만 명 넘을 텐데, 그럼 뭐 2천만 명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좀 그들 중심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뭐랄까, 모두가 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누가 대신 운전대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운전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또 업으로도 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이제 계속 보고 자랐는데, 어릴 때는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와, 이렇게 차들이 없어 쌩쌩 달리는데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는 절대 못할 게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가 운전이고 하나가 결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은 너무 무섭고, 결혼은 아무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그냥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두고 생활하겠다 라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난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아 라고 되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25살? 만으로 23살이었는데 그때 결혼해가지고 저희 친구들 중에 1등으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네요. 이 말은 뭐 다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없겠죠. 하다 보면 그만큼 용기도 생기고 노하우죠. 노하우. 용기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그 일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계속 운전을 좀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하지마, 나 벌써 스트레스 받아, 하지마 이러면서 되게 많이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운전을 배우라는 얘기, 연수를 받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제가 99년도 1월 달에 면허를 받았어요. 면허증을 받고, 그러니까 98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면허 학원을 다닌 거죠. 그래서 99년도 1월 며칠이었더라? 면허증 발급일이? 한 1월 4일인가 그랬을 텐데, 제가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면허증을 1월 4일날 받았는데 1월 8일날 친구가 논산으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저 때 그때 이제 한창 군대 많이 가고, 군대 갈 때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가주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새벽 6시에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모두가 집결했는데, 그 아버님이 그 교회 봉고를 하나 빌려준 거예요.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9인승짜리 봉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이제 그 친척이랑 또 그 친구들, 뭐 선후배 이렇게 해서 군대 가는 친구까지 10명이 그 차에 이제 딱 타고 가서 논산에 내려주고, 잘 가라고 이제 손 흔들어주고, 다시 이제 9명이 서울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거는 관심이 없고, 일단 이 운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면허를 그저께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논산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은 그 옥산 휴게소라고 있거든요. 경부고속도로에 대전 미치고 논산 그 사이 어딘가에. 그래서 이제 그 옥산 휴게소인가 옥천이었나,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그 아버님한테, 아버지 피곤하시죠? 아우 그래,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피곤하네 막 그러셔가지고, 그럼 아버지 제가 올라가는 길에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너 할 줄 알아? 운전할 줄 알아? 그래서 그럼요 아버지, 할 줄 알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운전석을 딱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백미러로 딱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잠을 안 주무셔. 그냥 그 이렇게 천장에 붙어있는 팔걸이 이렇게 붙잡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침묵 쫙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그 스틱으로 1종을 땄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운전 연수를 하면서는 기아가 5단까지 있는데 제가 5단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 4단 정도 되면 이제 한 60km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만 이제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기아 변속했는데, 이 차는 이제 고속도로 달리니까 100km까지는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단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까지 왔냐면 서울에 있는 그 목동역까지 왔거든요. 그때 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이구 그 영사봐 수고했다 이제 이러면서 저를 보내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저 등짝 스매싱하고, 너 뭔 짓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뭐 괜찮던데, 어렵지 않던데.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몇 명을 태우고 온 거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운전면허 딴지 이제 면허증 발급받은 지 이제 4일밖에 안 된 애가 무슨 그 어디 저쪽 논산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오냐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면허증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딱 요 말이 맞는데 진짜 무식하니까 용감했다. 그래서 저의 그렇게 첫 뭐랄까 뭐 상투를 틀었다 이렇게 운전을 한 게 그레이스 9인승짜리 그레이스에 9명을 가득 싣고 군대 가는 친구를 배웅한다는 미명하에 저의 어떤 뭐랄까 운전에 대한 사심을 채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집이 이제 화곡동이었고 교회가 신정동이니까 한 차로 15분 한 20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어머니 딱 교회 갈 준비만 하면은 어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차 키를 딱 들고 나와서 차를 깨끗이 닦아 계속.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가는 길에는 제가 운전 안 돼 뒤에 타 그러면 이제 딱 뒤에 타고 어머니가 운전하고 가시고 그렇게 한 6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이제 닦고 아유 어머니 제가 오늘은 한번 뒤에 타 그러면 뒤에 타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뭐 나이로 따지면 22살 정도 됐을 텐데 어머니가 아유 오늘은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고 뒤에 어머니 딱 타시면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급브레이크 밟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서봐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브레이크 밟고 연습하고 그래서 처음에 운전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워낙에 뭐 이렇게 어떤 스피드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운전은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어서 지금 한 25년 됐네요. 99년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그 무사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배운 기술 중에는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근데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전 참 운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주일 아침에 저쪽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집에 와도 괜찮다. 네. 물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 어머니와 혜연이를 데리고 이제 다시 교회 모셔다 드리고 신정동으로 그리고 저는 다시 이제 연희동에 있는 정의 느티나무 교회로 가야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마다 진짜 대전 가는 것만큼 운전을 하거든요. 이럴 바엔 진짜 타다 기사가 될 걸 그랬어. 아무튼 이제 집이 다 와가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안한 주일 되시길 바래요.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 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 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로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심 담겨
봐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 가리 헛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사이 순간들은 힘겹게 보내면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 가리